안녕하세요. 또 인사 두 번 하네요. 자, 오늘은 고기 306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저, 지난주에 뭐, 한 주 싹 지나봤죠? 어때요? 힘들어요? 예. 한 3주차까지는 좀 힘들 겁니다. 뭐, 첫 주차는 뭐예요? 좀, 방향이 설정이 안 돼서 그렇고, 두째 주는 뭐예요? 그냥 민감해요. 마음이 포기할까 말까, 포기할까 말까. 자, 3주차 지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좀 버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어요? 배운 게 사실 뭐가 있어요? 요거밖에 없죠. 자, 첫 번째 요거 배웠을 겁니다. 자, 일주일 전에 배운 거. 요거죠. 예, 권리 그러면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거는 신주 모시듯이 해야 됩니다. 권리라는 개념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잡은 개념이 뭐예요? 권능이죠. 권능이란 뭐예요? 법이 주는 아니죠.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렇게 잡고 세 번째 관련돼서는 뭐예요? 권한이라는 개념을 잡았죠.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권언이 있었죠. 권언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여기에서 네 가지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 토요일까지 쭉 해서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 꼭 해두셔야 돼요. 사실 요 권리, 권능, 권한, 권한의 개념은 억수로 출제가 됩니다. 많이 출제된다는 거예요. 활용을 못 해먹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권리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권리 그럼 법이 주는 힘 또는 이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자, 여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써먹어야죠. 써먹을 수 있도록 자꾸 이제 반복을 해줘야죠. 그러면 대리권은 뭐예요? 권리, 권능, 권한, 권은 어디에 속해요? 권한에 속하죠.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대리권은 권리이다. 이러면 어때요? X가 된다라는 거.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권한이라는 거.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 권리, 권능, 권한, 권한의 개념을 잡아둬야 된다라는 거. 여기와 관련돼서 또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 배웠죠. 법을 배우기 있어서 뭘 우리가 따져야 돼요? 이걸 따져야죠. 여기에서 권리 뭐예요? 주체. 주체라는 걸 뭐라고 그러죠? 후, 그렇죠. 후. 이걸 반드시 따져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라는 것은 뭐예요? 영어로 핫이죠. 핫. 핫은 뭐예요? 무엇을. 이걸 법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대상. 자, 주체, 객체 잡았으니까 이제 뭐예요? 목적. 그렇죠. 목적은 뭐예요? 영어로 why라는 거죠. 왜라는 걸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배울 때 항상 요 주체, 객체, 목적을 잡히면 뭐가 잡혀요? 흐름이 잡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번 달에 크게 욕심을 내지 말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둬요. 법을 배울 때 뭘 외워요? 목차를 외워달라는 거, 목차. 자, 그럼 봐봐요. 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공법 있죠. 공법은 법이 몇 개예요? 공법. 또 다 까먹은 거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면 공법이 이제 공법 우리 무슨 요일이에요? 공법은 수요일이죠. 봐봐요. 시간표도 못 외워요. 월요일 날은 뭐예요? 공법이 공시법령이에요. 공시법령. 화요일 날은 학개론. 공법은 언제? 수요일. 목요일 날은 뭐예요? 전개사법. 금요일 날은 민법. 토요일 날은 세법. 뭔가 일주일 세법 교수님 생각나요? 아, 그럼 왜 생각이 날까요? 배운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래서 아마 공시법령은 까먹었을 겁니다. 오늘 와서 저 인간이 공시법이구나 이랬을 거예요. 자, 그러면 화요일 날 뭐 학교론 교수님 생각나요? 얼굴도 생각 안 나는 사람이 50%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봐봐요. 자, 공법을 이제 그러면 수요일 날 배웠으면 공법은 뭐예요? 6개 법률이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출발점. 그럼 여기 한번 불러봐요. 뭐가 있죠? 국계법이 있죠. 국계법. 국계법을 간단하게 뭐예요?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국계법이죠. 여기 한 30%를 차지한다고.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자, 도계법이 있죠. 도계법이 뭐예요?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도청법이 있죠. 도시정비법.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건축법. 그 다음에 뭐예요? 주택법. 그 다음에 농지법. 그러면 저희가 공부를 하실 때,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들었으니까, 다 지난주에 들었으니까 공법은 두 개 법률이다. 이러면 뭐예요? 선생들은 이제 뭐예요? 속 터져요. 속 터져.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출발점을 보면 공법이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준비할 준비는 돼야죠. 법률이 몇 개? 6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 크게 이제 목차를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차를 잡아야 돼, 이번 달. 한번 봐봐요. 수요일날 공법 배우고 나서 뭐만 남아요? 남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기억나는 게 그것밖에 없을 겁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그럴 바에 요 1월달, 11월달, 12월달은 뭐 어때요? 요걸 좀 해오라고요. 뭘 잡아요? 목차. 목차를 암기해야 돼. 목차. 목차가 잡히면 뭐가 잡혀요? 이 체계가 잡힌다고. 법이라는 것은 체계 법학이고 흐름 법학이기 때문에 빨리 목차를 그러면 11월달 12월달은 뭐예요? 목차를 암기하라. 이게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영어를 암기해야 돼. 영어가 뭐예요? 개념이라는 겁니다. 개념. 자, 그러면 공법은 뭐예요? 공법을 왜 공법이라고 그럴까요? 공법. 그러면 국계법, 도계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공통점은 주체가 뭐예요? 국가하기 때문에 그래. 국가하기 때문에. 자, 주체가 사인이면 뭘까요? 그거는 사법이 돼. 사법이 되죠. 주체가 국가면 공법이고 주체가 사인이면 일반 사인이면 사법이 돼요. 그럼 여기 봅시다. 세법 토요일 날 배웠으니까 주체가 국가다. 뭐가 될까요? 국세. 지방자치단체만 지방세가 돼. 그러면 우리 세법도 크게 국세와 무슨 세로 나눠져요? 지방세로 나눠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목차와 용어를 우리가 잡는데 주안점을 좀 잡으라고요. 어차피 자 11월달 뭐라고 써놨어요? 책이죠. 책 읽어봐야 뭐예요? 소용없어요.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왜 시간 낭비일까요? 흰 거는 종이, 검은 거는 글씨, 그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달, 12월달은 요 책을 읽을 필요가 소용이 없다라는 걸 확인해두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뭐예요? 3월달, 4월부터 이제 우리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기초공사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뭐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11월달, 12월달은 그러면 욕심을 내지 말고 뭐예요? 목차를 암기하라고 목차. 그다음에 뭐예요? 용어를 숙지하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봐봐요. 권리 그러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그러면 권능이란 뭐예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그러면 이 목차와 개념을 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법의 읽어봐요. 법의 주체, 법의 객체, 법의 목적. 이걸 우리가 잡으면 이 큰 목차들이 잡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개념을 한번 지난주에 한번 우리 봐봐요. 자, A라는 사람이 B한테 1억에 뭐예요? 1억에 전세권을 설정해놨다고 그랬죠. 그럼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주체를 잡아놓으라고 주체. 그럼 봐봐요. 무슨 건을 설정했죠? 전세권.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주체가 전세권자, 그죠? 전세권자.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전세권 설정자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개념을 잡을 거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설정을 설정이라는 개념을 잡으면 주체가 안 흔들려요. 그러면 설정이란 그럼 뭘까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많은 것, 찬설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설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봐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소유권을 뺀 나머지겠죠. 그러면 읽어봐요. 자, 전세권은 소유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전세권을 뭐 한다? 읽어봐요. 설정. 그렇죠. 전세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유치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설정이란 뭐라고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해 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설정을 했나 봅시다. A가 누구한테 B한테 설정을 해줬죠. 그러니까 읽어봐요. A는 전세권 설정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뭐예요? 전세권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집을 직접 점유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뭘까요? 이제 읽어봐요. 직접 점유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말할 때 이 직접 점유자의 주체는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세입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주인이 되죠. 그러면 우리 요 세입자가 이사 가면 집이 뭐가 돼요? 걸레가 되죠. 걸레가 되죠. 막 집이 주인의식이 없어서 막 함부로 쓰겠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타주 점유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타주 점유자라는 것은 타인이 주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타주 점유의 개념을 잡았네. 소유자, 소유 자,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 이게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자. 그럼 작년에 2.5점짜리 잘 들어봐요.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자는 읽어봐요. 타주 점유자다. OX. X. 이게 작년에 2.5점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초 개념을 우리가 잡아가면서 하나씩 틀을 잡아. 이 틀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은 게 이게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자 틀을 적어놓으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틀을 적어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틀. 이 틀이 아니라 뭐예요? 틀. 틀이라는 것은 이거는 뭘까요? 우리 법학에서는 형식이라고 그래. 이 형식을 잡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거 봐봐요. 뭐예요? 목차, 용어. 이걸 잡아내는 거야. 그럼 목차와 용어를 잡기 위해서 가장 또 근간이 되는 게 읽어봐요. 주체, 객체, 목적. 그러면 주체, 객체, 목적을 잡게 되면 또 할 일이 있어요. 권리, 권능, 권한. 권한의 개념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체를 잡아냈으니까 이제 봐봐요. 무슨 건이란 읽어봐요. 전세권이란 뭐예요 이게? 전세금이죠. 그러면 자기가 개념 잡아냈잖아요.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여서로 누가 전세권자가 직접 사용 수익하는 권리 무슨 건? 전세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가장 우리 중요한 것은 11월 달 12월 달에는 뭐예요? 요거 자꾸 숙제예요. 목차 용어 개념을 잡으라는 거야. 요걸 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 돼요? 오늘부터 자 지난주 우리가 이제 기초인문서를 배워 나갔으니까 기초인문서를 자 요렇게 자꾸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걸 잘해요. 뭐라고 써놨어요?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야. 정리. 자, 그러면 정리정돈이 뭘까요? 이거 한번 이렇게 지어봤어요. 뭐예요? 정리. 정리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하는 걸까요? 그럼 여기 한번 속된 말로 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애인 정리. 애인 정리가 뭐예요? 애인을 버리는 것. 이게 애인 정리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버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집에 가셔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집이 엄청나게 뭐예요? 집이 어수선할 겁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자, 자기가 1년에서 2년을 안 쓰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줘야 돼요. 이건 어차피 안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2년 안 썼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버려버려요. 버려버리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정돈은 뭐예요? 버리는 것을 버리고 나서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 이게 정리정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집에 가서 한번 느껴봐요. 집에 한번 딱 책상에 앉아서 요렇게 한번 살펴봐요. 집이 엉망이다. 그 사람은 뭐예요? 정리정돈을 못하는 사람이야. 정리정돈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후천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라고요. 놔둬봐야 쓸모도 없어. 한번 잡아봐요. 집에 여기 봐봐요. 집에 TV 있어요 없어요? 저희 집 없어요. TV도 싹 다 갖다 버렸어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TV는 요즘 뭐 TV도 안 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뭐 스마트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저희가 뭐 다운받아서 보니까 KBS 뉴스 9시 뉴스를 본다. 인터넷 들어가면 스마트폰에 싹 뜨잖아요. 그럼 TV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소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싹 다 갖다 버렸어요. 뭐 사지도 않았지만. 그럼 거실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딱 뭐야? 뭐만 있냐? 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딱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냥 대거리야, 대걸. 그러니까 평수만 덮어서 대거리 아니라 뭐예요? 좁은 공간이라도 싹 다 없으면 뭐가 될 수 있다? 대거리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기초인문서 지난주에는 뭐예요? 어설프게 공시법. 이제 공시법령이란 뭘 따져봤지만 오늘은 기초인문서를 뭐 배울 때 오늘부터는 정리정돈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자 정리정돈이 됐으면 뭐 해야 돼?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정리정돈을 하는 방법을 배워서 기본서를 우리가 정리하는 방법을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고 자 기본서는 몇 건이면 돼요? 한 건이면 돼, 한 건이면. 기본서는 다 똑같아. 서로 베낍니다. 서로 베끼기 때문에 이 책, 저 책 다 똑같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후진 기본서라도 강사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서가 뭐예요? 아무리 후진 기본서라도 뭐예요? 자기가 무슨 정도만 한다면, 정리, 정돈만 한다면. 그러면 기본서를 뭐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단거나 하라는 거야, 단거나.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기본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기초인문서에서 정리정돈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정리정돈해서 우리가 배울 게 하려면 뭐예요? 목차, 영어를 우리가 숙지하는 게 이게 가장 11월 달, 12월 달에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배웠던 게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이란 누가 또 다 까먹었다. 국가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이거죠. 일주일 전에. 그러면 지적이란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러면 지적이라는 것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네. 그러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할 때 그러면 자기가 마음적으로 머리를 정리하죠. 무슨 관계? 사실관계. 그러면 이렇게 흐름을 잡아 나가네. 읽어봐요. 무슨 표시죠? 토지의 표시. 그럼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머릿속에 다시 정리이 되네요.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저목,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뭐예요? 좌표. 좌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라고 그래요? 토지의 표시라고 그러죠. 요 토지의 표시가 이렇게 뭉쳤다. 몇 필지? 한 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러죠?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게 한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필지를 뭐라고 그러느냐? 또 이제 나오네요. 토지 등록 단위. 여기에서 뭐라고 한다? 필지. 이렇게 이제 봐봐요. 저 정리정돈이 되니까 이렇게 흐름이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흐름이 잡혀. 자, 민법도 흐름이야. 민법도 흐름. 민법도 진짜 쉬워요. 근데 이제 민법도 흐름을 잡아놓으면 민법, 공법, 중개사법, 뭐예요? 모든 법이 다 쉽다라는 거야. 쉽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흐름이 안 잡히면 공부에 혼란스럽다라는 거야. 자, 우리 화요일 날 내일 뭘 배워요? 학교를 배웠죠. 읽어봐요. 읽어봐요. 돈이라고 배웠으면 이거는 뭐예요? 흐름을 못 잡은 거야. 돈. 그렇죠. 돈이라고 잡았으면 이게 뭐예요? 돈이라고 딱 잡았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문제. 그럼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학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고가. 읽어봐요. 시장. 한번 읽어봐요. 돈. 국가, 시장, 그럼 책을 읽거나 말아야 학교로는 읽거나 말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봐봐요. 학교론에서 국가는 뭐냐? 이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정책 파트로 빠져. 그래서 읽어봐요. 정책론으로 빠지는 거야. 여기 읽어봐 뭐라고 써놨어요? 시장성은 뭘로 빠지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효율성. 이게 이제 시장이 무슨 파트로 빠지죠? 바로 경제 파트로 빠지는 거야. 경제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시장이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효율성을 나타내고 요거는 이제 정책 파트로 빠져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형평성을 나타내는 거야. 형평성. 그러면 학교론의 대전제는 뭐냐? 바로 뭐예요? 국가와 시장이 적절하게 만났을 때.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 국가와 시장이라고 한번 잡아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효율성과
자, 뭐라고 써놨어요? 형평성과 효용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학교론의 뭐예요? 읽어봐요. 학교론의. 학교론의 뭐라고 써놨어요? 목적이라는 거야. 학교론의 더 전제 조건은 뭐냐? 왜 학교론을 보느냐? 형평성과 효용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그냥 우리 형님 누님들은 그냥 읽어봐요. 학교는 왜 공부 학교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아, 누구는 열심히 안 합니까? 다 열심히 하지.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다 존경스럽도록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령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과거에 한껏발 다 한 사람이에요. 여기 그러면 강의실만 들어오면 뭐가 싹 사라져요. 요게 사라져. 요령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어머 우리 여자분들은 애 키우느라고 뭐 요령도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요령이야 요령. 그러면 일찍 학교 간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이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령이 있게 해서는 뭐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믿어요. 선생을 믿고 그 선생을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따라오면. 그러면 학교론 시간에 요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에 요렇게 해놓으세요. 요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열받으니까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니까 열받거든. 그러니까 선생 말씀을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 요 해커스에 왔으면 해커스 법을 따르면 돼요. 그대로 강사들을 믿고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여기 무슨 성이라고 써놨어? 형평성. 여기는 성. 노무현 대통령은 어디에다 치중했어요? 형평성이죠. 명박이는요. 효율성, 그렇죠. 어디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요렇게 하니까 뭐예요? 요렇게 한 다음에 형평성을 한다면 큰 정부가 되거든. 간섭이 많다라는 거야. 이쪽 한다면 뭐에 맡기는 거예요? 경쟁에 맡기는 거예요. 시장 원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파트 이제 그러면 크게 학교로는 무슨 파트? 정책 파트. 읽어봐요. 경제 파트. 국가와 시장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뭐예요? 읽어봐요. 금융 파트라는 거야. 그래서 읽어봐요. 그러면 크게 이제 학교로는 읽어봐요. 무슨 파트? 정책 파트, 금융, 그 다음에 경제 파트. 그뭐 간평을 이제 배우게 되죠. 간평 문제에서. 그러면 경제 파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봐봐요. 요 디맨드 곡선, 요게 서플라이 곡선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급 곡선과 뭐예요? 수요 곡선이 만나는 거에서 정점을 우리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게 그러면 돈을 필요하게 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부동산학을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기초 중에서 뭐예요? 토지와 건물. 이게 바로 부동산학 기초. 그래서 어제 지난주 화요일 날 뭐예요? 학교론 교수님이 뭘 잡아줬어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의 개념을 잡아준 거야. 저 시간에. 그래서 크게 봐봐요. 그러면 부동산학의 기초. 그러면 읽어봐요. 정책 파트. 읽어봐요. 경제 파트, 금융 파트. 그러면 토지를 팔기 위해서 감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정 평가론이 대두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면 큰 뭐는 잡았어요? 큰 흐름은 읽어봐요. 목차를 잡았다라는 거야. 목차. 근데 여기 봐봐요. 사람들은 이제 봐봐요. 학교론을 오늘부터 1차 과목이니까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책을 읽는데 뭐예요? 흰 거는 종이, 검은 거는 글씨. 그러니까 글씨를 뭐예요? 국가. 그러니까 발전성이 없다라는 거야. 국가를 뭐로 읽어내야 돼? 읽어봐요. 형평성, 즉 정책 파트로 빠진다는 걸 읽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감을 잡아놓은 사람은 뭐예요? 학교는 문제를 찍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파워, 효과가 발생하는. 이게 하루아침에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을 들어가면서 자꾸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사고의 습관을 들여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주머니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머니는 세 개의 주머니가 있어. 행복 주머니라는 게 있어요. 행복 주머니. 가장 행복하려면 주머니가 뭐가 있어야 돼? 복주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복주머니. 그 다음에 뭐예요? 소복주머니가 있고. 어떤 주머니가 있어요? 남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게 뭘까요? 비상금 주머니. 그렇죠. 비상금 주머니를 달고 다녀야 되고. 하나는 뭐예요? 생각할 수 있는, 읽어봐요.
사고 주머니가 있어야 돼. 사고 주머니. 그러면 요 세 개만 있다면 인생은 대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생의 세 가지 필요한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복주머니.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다 복주머니는 한 70%는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형님 누님들은 비상금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상금 주머니. 근데 지금 모자란 게 뭐가 있어요? 요 사고 주머니야. 생각할 수 있는 주머니가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점점 안 하면 뭐가 돼? 이게 치매가 되거든. 치매. 그러니까 요 치매를 막기 위해서는 생각해 둘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가 11월 달, 12월 달은 책 읽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요 11월 달, 12월 달에는 목차, 영어, 요걸 숙제하고 기초인 문제에서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배워서 기본서에다 정리하는 방법을 갖다 붙여줘야 된다는 거.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지난주에 배운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지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단위다? 토지 등록 단위다. 그러면 거기 306페이지 딱 한번 펼쳐보세요. 자, 306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난주에 이제 배웠던 거. 자, 제2장 뭐가 나오죠? 토지 등록. 그러면 또 토지 등록은 어디에서 빨려더 나오느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의 3요소. 설마 지적의 3요소는 외웠겠죠? 지적의 3요소는 무엇을? 지적의 3요소는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지적 공부. 그러면 지적 공부 지난주에 개념 정리했으니까 몇 종류? 8종류.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러면 지적 공부는 8종류다. 여기까지만 초보자는 되고요. 이왕이면 빠를 거면 지적 공부 8종류를 이렇게 임야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도, 지적도, 임야도, 무슨 하일, 지적하일, 토탈 몇 종이다? 8종류. 그러면 토지와 지적 공부를 몇 개 역할하는 게 뭐예요? 등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차를 잡아냈죠. 지적의 3요소 읽어봐요. 토지의 등록. 그래서 토지의 등록 제1절 한번 가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조사 등록 방법. 그럼 그 우측에 딱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 자 항상 우리 해커스식이 참 좋은 게 뭐예요? 여기 봐봐요. 요 좌측하고 우측에 이걸 방주라고 그래. 방주. 이게 이제 한마디로 방주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 날개라고 그래. 날개. 이거면 좌측 날개, 우측 날개. 자기가 필요한 걸 딱딱 적어놓고 나름대로 그 지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소들. 그러면 그 요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중심키를 잡아야 돼. 중심키. 그러면 중심키가 그러면 그 옆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키는 봐봐요. 우리 모든 토지 누가 정해져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옆에 딱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렇게 이제 옆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방주, 요 좌측 날개. 그러면 자기가 키워드를 잡았으니까 키워드는 뭐예요? 중심키는 좀 숙지하는 게 좋다고. 되도록이면 빨리 올수록 좋아요. 숙지라는 것은 그냥 자꾸 눈으로도 익힐 수 있는데 머릿속에 빨리빨리 암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봐요.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 정의한다.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가로 1번에 가니까 거기 지적국 정주에서 모든 토지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자기가 자를 가지고 다녀서 그래도 나름대로 딱 한번 바르게 한번 가놓고 요번 달에는 자 기초인문서니까 어차피 기본서를 가기 위한 전제 요건이니까 밑줄을 딱 가놓고 이렇게 어디다 줄 건 해야 돼. 자 국토교통부 장관 어디? 모든 토지. 그러면 여기만 딱 줄여놓으면 돼.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그 밑에 가로 2번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 자 그러면 봐봐요. 공부된 사람은 지난주에 개념정 잡아라고 그랬으니까. 자 토지 이동이란. 그러면 토지 이동이 뭐예요? 또 까먹었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요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달을 이자라고 그랬죠. 옮기리가 아니라. 그러면 지난주 용어 정리했으니까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요걸 보는 순간 적각 반응이 나와야 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거기에서 중심키는 바로 지적소관청이야. 밑줄을 딱 끊으라고. 자,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자, 다만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 줄쳐놓고 직권 동그라미.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적소관청의 의미는 바로 직권의 의미가 있어. 직권.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해줬어요. 그러면 직권으로 해줬으니까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소유자가 알도록 툭 치니까 그 밑에다가 이렇게 딱 써놔야죠. 뭐예요? 통지. 그게 28회 때 2.5점짜리네. 다음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걸 찾아라 이 말하고 갔거나.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요 지문에서 가로 1번과 가로 2번은 또 우리 28회 때는 2.5점짜리고요. 29회 때는 지문으로 빠져나갔고. 그러면 이제 정리정돈이 됐으니까 이제 봐봐요. 집에 가서 자꾸 암기하셔야 돼 이제. 봐봐요. 요걸 보는 순간.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요걸 한번 가려봤어요.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러면 적각 반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거기 시험장 가서 적각 반응이 나왔으면 이 지문이 맞나 봐봐요. 읽어봐 이제 요게 이쪽으로 응용을 못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자 모든 과목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봐봐 분명히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어때? X. 자 그러면 읽어봐요. 지번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이.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죠? 지적소관청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올해 출제된 지문이거든. 지번의 한 부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외웠는데 이걸 암기를 했는데 이걸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숙제했으면 이걸 이쪽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자기가 강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보통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합격. 만약에 합격한 사람들은 뭐예요? 선생님이 강의해 주는 거에서 다 나왔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떨어진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똑같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 비스무리하게는 나올 수 있지만 그 정책 과정이 뭐예요? 응용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것도 강의를 했거든. 그러면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은 배운 걸 나왔다 다 나왔다 그러고. 그럼 올해 뭐 10월달에 마지막 첫 주하고 둘째 주 뭐예요 강의한 거. 우리 공시법령은 뭐냐? 131문제를 했어요. 131문제를 풀어줬거든. 그럼 여기 안에 뭐예요? 똑같이 나왔다고 똑같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우리 마지막 첫 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10월 달 첫째 주, 둘째 주 우리가 특강한 게 있거든. 그래서 특강 100선에서 131문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엊그제 합격한 사람은 선생님 이번에 어디에서 다 나왔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뭐예요? 선생님 우리 10월 달에 특강했던 100선 특강 100선 131문제에서 다 나왔어요.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뭘 했다라는 거예요? 응용을 했다라는 거야. 똑같. 자, 그러면 봐봐요. 올해 이제 민법 특강을 하면서 모의고사. 그럼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 80번 문제가 바로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올해 뭐예요? 올해 30회 29회 뭐예요? 민법 마지막 문제 A형이 뭘까요? 그게 상호 명의신탁 문제였거든. 똑같아. 토시도 안 틀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생님 배운 데서 다 나왔다 그러고 떨어진 사람은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뭐의 차이냐? 그 차이는 바로 결론적으로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문을 응용을 해야지. 응용을 해야죠. 그럼 이 지문도 결론적으로 봐봐요. 우리가 배웠거든.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여기 토지의 표시가 뭐가 있는데? 소재, 지방, 지목, 면적,
결정의 좌표는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토지 표시 가격 책을 읽을 때 문제 풀 때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X다 오다. X. 이게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봐봐요. 그러면 우리 젊은 분들은 빨리 돼요, 천천히 돼요? 빨리 되죠. 우리 형님 누님들은 이 컴퓨터가 늘어져 가지고 586 뭐 486, 386이 돼 가지고 286이 돼 가지고 이게 부팅이 안 돼. 천천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형님 누님들이 그러면 실력이 없어 떨어졌을까요? 순발력이 없어서 떨어졌을까요? 순발력. 그래서 우리 형님 누님들의 맹점은 뭐냐? 문제를 다 못 풀고 떨어진다는 거야. 얼마나 열받는다는 거야. 열받는. 그러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은 와서 집에 와서 묻지만 올해 뭐 학교론 40문제 풀고 나니까 민법 15문제 풀고 나가니까 시간이 오버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뭐야 25문제를 못 풀었다는 거야. 얼마나 속상하고 열받아요. 그죠? 근데 젊은 분들은 괜찮아요. 빨리빨리 읽거든. 근데 정확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정확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우리 형님들은 정확도는 정확해. 문제 푸는 거는 정확도는 정확한데 뭐예요? 문제를 다 못 풀어서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공부를 대충 하니까 뭐예요? 대충 하니까 근데 문제는 빨리 읽는데 그만 뭐예요? 오답률이 좀 높다는 뿐이지. 딴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누님들의 차이. 그러면 동산들과 차이는 순발력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앞으로 할 때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모든 토지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장.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럼 자기가 읽어나갈 때 이걸 가지고 토지 표시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응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워밍업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수험생한테 필요한 게 읽어봐요. 꼭 필요한 게 아까 무슨 주머니? 사고 주문이야. 생각할 수 있는 습관. 그러니까 생각하는 습관은 넉 달밖에 없어. 11월 달, 12월 달, 1, 2월 달, 요 시간밖에 없어. 4개월이 있어요. 3월 달에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기초 공사를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 1, 2월 달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잡아보죠. 모든 토지. 어쩌는 토지 표시 결정.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것은 적각 반응이 나와야 돼. 시험 문제.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장.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토지 표시 보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래서 제2절 뭐가 나와 있어요? 읽어봐요. 필지. 이게 나와 있다는 거야. 이제 이게 흐름이라는 거야. 목차를 잡으면 흐름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흐름을 잡아서 그러면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자, 필지라는 것은 무슨 단위다? 토지 등록 단위다. 그러면 거기 1번 좌측 옆에다가 토지 이동 필지 개념을 5개를 한번 써봐요. 5개를. 오늘 기초공사니까. 자, 그러면 거기 1번의 필지의 옆에다가 딱 자기가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자기가 빨갛게. 자, 토지 등록 단위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두 번째 주된 토지다. 이렇게 정리돼야 돼. 주된 토지다. 세 번째는 인위적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인위적 개념. 자, 네 번째는 소유의 관점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소유의 관점에서 본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적각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법적 개념이다. 그러면 그 옆에다 좌측 날개 딱 필지 옆에다가 딱 써서 자기가 깔끔하게 정리는 필기하는 것도 공부예요. 자기가 깔끔하게 한번 연습을 해요. 연습을. 자, 됐어요. 정리정돈 딱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 앞으로 이제 빨간색도 가지고 다니고 좌쪽도 가지고 다니면서 오늘부터 하나씩 짧은 시간이라만 딱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라고요.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5개가 딱 필지의 개념 요소가 딱 정리해 질 수 있도록 좌측에 우리 이제 기본서도 같은 편집으로 가니까 그러면 저희가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그러면 이걸 오래오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깔려야 돼? 바탕에
바탕에 기초가 깔려야 된다는. 그러면 요 토지 등록 단위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쓸 필요는 없고요. 지난주에 배웠던 걸 가지고 이제 써먹어 보는 거예요. 봐봐요. 자, 지적의 몇 요소? 3요소. 그러면 토지. 지난주에 써놨으니까 지적 공부. 그럼 지적 공부는 아까 몇 종류? 8종류. 뭐예요? 등록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리해 먹어야 돼, 안 해 먹어야 돼? 해 먹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요리라는 걸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민법에서.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쓸 필요 없이 머릿속에 자꾸 들어놓으라고. 자,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요리. 요리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재료가 필요해. 재료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을 수도 있고 맛을 수도 없고. 자, 맛 있고 맛 없고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자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남이 해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죠. 남이 해주는 거. 가만히 앉아서. 근데 여행 가서 그러면 뭐예요? 저 여행 가면 돌아다니고 사진 찍는 게 좋아요? 그냥 먹으러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먹고 그냥 하면 되지. 꼭 뭐예요? 사진을 찍어야 나면 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가서 그냥 여행이라는 것은 먹고 가서 먹고 남이 해주는 거 먹고 그냥 슬슬 구경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냥 일정이 잡혀가지고 사진을 무지하게 찍지. 저희 집안 뭐도 없어요. 결혼 사진도 없어요. 결혼 사진 진짜 없어요. 결혼 사진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집사람도 사진 찍기 싫어하지, 애도 찍기 싫어하지, 저도 그러니까 가족 사진이 없어요. 가족 사진이. 그러니까 사진 찍는 자체를 싫어해요. 근데 둘이서 미식가야. 둘이서 잘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잘 먹으면 살쪄요, 안 쪄요? 저요. 특히 집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빵이에요. 빵 먹으면 어때요? 빵빵해져. 그래서 몸무게가 100kg가 되는 겁니다.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본이 있다고 그래서 병원비 주지 말고 그냥 잘 먹고 화장실 잘 다녀오고 맛난 거 많이 사 먹어 드시라고 합니다. 잘 먹고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그러니까 어차피 아파서 병원 가는 것보다 뭐예요? 잘 먹고. 아, 뭐 그래요. 어차피 먹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형님 누님들은 잘 먹고 어디 많이 가야 돼? 화장실을 하루에 두세 번은 가야 돼. 그래서 잘 먹었는데 화장실을 못 간다. 그게 이제 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 변비가 대표적으로 되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병원비 주느니 잘 먹고 잘 살라는 겁니다. 잘 먹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상속해 줄 필요 없어요. 그냥 돈 뭐에 쓰고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펑펑 쓰고 다니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요리를 해 먹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지난주에도 배웠으니까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됐나 봐봐요. 읽어봐요. 요리. 그러니까 요리라고 있는 사람은 아직 이제 법적 마인드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법 마인드가 된 사람은 이걸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이게 이제 법률 요건이라고 있는 거야. 요리. 이게 뭘까요? 읽어봐요.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법률 뭐예요? 요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민법 교수님이 뭐예요? 첫 시간에 와서 침을 튀겨가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거든. 읽어봐요. 첫 시간에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우리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개할 때 그러면 눈 뜨고 해야 돼? 눈 감고 해야 돼? 뜨고 조명을 뜨고.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용어를. 어차피 우리 공인중개사는 객관식, 주관식. 그래요, 객관식. 객관식이니까 눈을 뜨고 해오라고. 눈을 뜨고. 자, 그러면 한번 눈 뜨고 한번 해올 걸까요? 물음표를 하나 붙여봤어요. 한번 읽어봐요. 법률 사실이란. 읽어봐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재료. 그쵸? 나오잖아. 개개의 구성 요소가 되죠. 그럼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의 관계는 읽어봐요.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야. 원인과 결과. 그러면 뭐 눈 뜨고요. 읽어봐요. 법률 효과에 읽어봐요. 원인이 법률 요건. 그럼 법률 요건의 결과가 법률 효과. 그렇죠. 눈 뜨고 오니까 걔는. 그러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은 또 봐봐요. 눈 감고요. 법률 사실이란 안 나와. 눈을 감고 해오니까 안 나오지. 눈을 뜨고 해오라고요. 그러니까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네. 법률 요건은 읽어봐요. 원인, 법률 효과는 결과. 그럼 법률 요건의 결과가 효과고 법률 효과의 원인이 뭐예요? 법률 요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법률 요건에서 필수 요소, 구성 요소들이 또 하나 있어요. 읽어봐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법률 행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거는 어사표시야. 그러면 어사표시가 꼭 있어줘야 돼. 플러스 알파. 그러면 봐봐요. 눈 뜨고요. 법률행위란 읽어봐요. 법률행위란 읽어봐요.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읽어봐요. 법률 요건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사표시가 없는 게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이야. 그러면 개념은 다 잡아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써먹어야 돼. 관계 속에서. 그러면 읽어봐요. 읽어봐요. 계약. 계약에서는 재료가 몇 개가 필요해? 2개. 그러면 재료가 몇 개? 청약과 승낙.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재료잖아. 청약과 승낙의 합체가 되면 계약이라는 요리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읽어봐요. 계약은 읽어봐요. 법률 요건.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읽어봐요. 법률 사실. 그러면 청약과 승낙을 뭐라 그래? 읽어봐요. 어사표시. 어사표시. 어사표시가 2개면 읽어봐요. 계약 그러는 거잖아. 계약. 그러면 어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어때? X 뭐예요? 법률 사실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요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 먹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요 지적의 3요소 가지고 요리를 해 먹으라고 그랬죠. 자, 고춧가루가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면 고춧가루 하나 뿌리죠.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읽어봐요. 필지. 이제 요리를 해 먹었네. 필지라는 것은 무슨 단위다? 토지 등록 단위.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 우리 27회 때 그러면 우리 학교론으로 가볼까요? 이 지문이 맞나 봐요. 이제 써먹기만 하면 되죠. 자, 이게 학교론 때 이제 문제네. 핵지는 토지 등록 단위다. 그러면 X다 오다. X. 그렇죠.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는 핵지가 아니라 뭐다? 필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송우석 선생님 강의를 처음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배운 게 하나가 있어. 그러면 핵지 그러면서 읽어봐요. 돈 이야기를 하되 돈은 핵지 나간다. 읽어봐요. 돈은 그래서 경제적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면 핵지는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이고, 그럼 필지는 읽어봐요. 법적 개념이라는 거야. 법적 개념. 무슨 관점? 소유의 관점이라는 거. 소유의 관점. 그렇죠. 소유의 관점. 자, 그럼 필지라는 것은 주된 토지야. 주된 토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무슨 개념이라고 나왔죠? 인위적 개념. 그럼 이걸 오래오래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초 배양을 해야 되겠죠. 왜 인위적 개념이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이제.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누가 나눠놨어? 국가가 그 다음 단계 읽어봐요. 국가가 읽어봐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필지는 무슨 개념이다? 인위적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좌측란에다가 정리가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필지의 구성 요소, 개념 요소들은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형광펜 하나 준비해서 다시 이제 여기에다 소유라고 형광펜을 닦아놔요. 소유. 여기에다 법. 그러면 키워드를 다 받았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앞에다가 하나 묶어서 그러면 이렇게 묶으니까 읽어봐요. 소유. 여기에다 지적이라고 써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지적? 소유 지적, 법 지적.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소유 지적이면서 법 지적이라는 거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같은 말. 그럼 자기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러면 요 좌측을 우리 이제 핵核 기본서는 요 좌측에 이제 요 좌측, 요 공간, 요 내용이 요쪽 페이지가 있죠. 요쪽 페이지, 요 좌측 페이지, 좌측 여기 좌측 방주, 우측 방주에다 정리하는 방법을 해서 요걸 메모란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요 옆에 여백에다 딱딱 정리해놔서 뭐 정리해서 자기가 이제 정리정돈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개념 또 나왔네. 자, 개념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지적의 3요소란 개념 또 하나 나왔죠.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필지는 읽어봐요. 주된 묘지,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여기에서 소유 지적이면서 법지적. 필기하는 습관도 정리정돈 딱 해놓고.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봐볼래?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 바탕을 깔기 위해서 이제 요리가 뭐라고 해서 읽어봐요. 법률 요건, 재료가. 법률 사실. 맛 있다 맛 없다. 법률 효과. 그러면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뭐예요? 재료가 바로 법률 사실이야. 그러면 법률 요건과 효과는 읽어봐요.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 요건의 2개가 딱 자리 잡고 안치하고 있어야 돼.
법률행위와 법률개정. 법률행위란 어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뭐가 된다. 법률 요건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계약은 결론적으로 법률 요건. 뭐 청약과 성약은 법률 사실. 어사 표시 몇 개? 두 개. 그러면 어사 표시가 두 개만 읽어봐요. 계약 어사 표시가 하나만 단독 행위가 되는 거야. 어사 표시가 두 개 이상이면 합동 행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단독 행위도 두 개가 있어요. 단독 행위도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취소.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럼 상대 저기 벽 보고 취소 그러면 뭐가 돼요? 안 되죠. 취소라는 것은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버지가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단독행위는 두 가지가 있다. 읽어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또 가서 외워요. 뭐라고 외워요?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로 외워요? 그럼 한번 외우지 않더라도 봐봐요. 읽어봐요. 해제. 상대방이 있어 없어? 상대방 해제 걸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해제를 하지. 그쵸? 그러면 해제는 상대방 있는 뭐세요? 단독행위. 그래서 첫자 따서 외우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생각하면서 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지금 11월 달 꼭 필요한 게 뭐다? 사고 주문이야. 사고. 지금부터 사고를 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 생각을 하는 습관. 그래야 그게 쌓여야 모순력이 뽑아내. 폭발력을 발휘해. 그러니까 뭔가 사고를 있어야 뭐라는 게 문제를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기가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여기 뭐예요? 여기 이제 무슨 주문이에요? 사고 주문이야. 우리 형님 누님들은 요만해요 지금.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지금 요만한데 그럼 주머니가 크게 만들 수 있으면 뭐예요? 크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사고 주머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해마. 여기 뒷골에 뭐가 있어요? 이게 해마 기간이야. 해마. 이 해마 기간이 우리 형님들은 생각을 안 하니까 이 해마 기간이 점점 작아져요. 작아지면 막혀요, 안 막혀요? 막혀. 그게 바로 뇌출혈이 된다는 거예요. 뇌출혈. 그러니까 해마 기간은 이거는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늘어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현대인들은 요 해마 기간이 작아요, 적어요? 작아요. 뭐 때문에? 생각을 안 해요. 뭐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뭐예요? 그러면 제가 뭐예요? 애한테 지금 무시당해 안 무시당해요? 무시당해. 누구한테 무시당해요? 애한테. 그러니까 애가 요즘은 뭐예요? 신주 모드시 누구예요? 스마트폰. 그러면 뭐예요?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뭐예요? 애들이. 우리 아버지는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그러면 니네 아빠는 누구냐? 그냥 돈 버는 기계예요. 아저씨예요. 아저씨. 그러면 가끔 가다 들어오면 아저씨 오셨어요? 이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뭐예요? 공부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수능만 조금 어려우면 난리가 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마 기간을 늘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꾸 이런 것이 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법률 사실, 법률 여건, 법률학과, 법률행위, 법률 규정 요 머릿속에 딱 안치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용어만 바뀌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필지와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마무리 딱 해서 무슨 토지? 토지의 등록도 아니며 주된 토지고 인위적 개념이고 무슨 관점? 소유 관점이고 법적 개념. 그럼 가볼까요? 이제 자기가 밑줄을 어디에다 그어야 되는지 내용으로 들어가봐요.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로 거기를 줄 거놔야 되겠네. 딴 데 줄 거놓으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딱 거기만 딱 줄 줘놓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필지를 획정해야 된다. 그리고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해야 되며 그래서 한 필지에는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사람한테 지번이라는 것은 사람에 갖다 대면 이름이죠. 그러면 이름이 저는 몇 개? 하나잖아. 하나. 한 필지에도 한 개 지방, 한 필지에도 지목이 몇 개? 한 개 지목. 일필 일목의 원칙이죠. 지목은 사람에 갖다 대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별에 해당되죠. 그러면 성별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필지, 일지목. 그래서 우리 민법에 갖다 대면 일물, 일건지. 하나의 물건에는 몇 개의 권리? 하나의 권리. 그래서 인물 일건주의를 탄생시킨다는 거야.
근데 봐봐,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탄생시키기 위해서 책을 읽을 때 사고를 해줘야죠. 거기는 줄 써놓을 필요는 없어요. 봐봐요. 이게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한 필지. 토지죠. 그럼 토지에는 한 개, 그러면 요거는 누구 거예요? 건벌할 거죠. 그러면 한 필지는 소유자가 몇 개? 한 개. 하나의 물건은 몇 개의 권리? 한 개의 권리. 그러면 여기에다 그러면 건벌아가 요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 그럼 봐봐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 그러면 지금 요거 누구 소유권은 누구예요? 건벌하죠. 그럼 뭘 설정해 놨어? 전세권. 그러면 전세권은 일물일건주의 뭐가 된다? 애외가 되는 거야. 애외. 자, 읽어봐요. 뭐라고? 애외가 되는 거야. 그럼 전세권은 일물일건주의 애로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나중에 이렇게 빠지는 거야. 원칙은 뭐예요? 일물일건주의거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 오늘은 많이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가서 필지라는 것은 그러면 거기 1번에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밑줄 하나 딱 끊으면서 나머지는 생각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서 배웠으니까 몇 필지? 한 필지. 영어는 몇 필지? 두 필지죠. 두 필지잖아요. 그러면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만약 나눴다. 이게 뭘까요? 분할이 되는 거야. 분할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만약에 자 이제 여기가 누구냐? 갑. 여기가 을이. 영어는 누구 토지? 갑 토지. 영어는 을 토지. 합병할 수 있어 없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소유자가 다르는데. 소유자가 다르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설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유는 소유자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봐봐요. 소유자가 같아야 안 달라요. 같죠? 그러면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죠?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는 그러면 갑이죠. 몇 필지? 세 필지죠. 하나, 둘, 셋. 소유자가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그러면 합병할 수 있어. 그러면 세 필지를 한 필지로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죠. 그러니까 연속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밑에 자 네모 2번 옆에다가 필지의 핵정 기준 성립 요건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 네모 옆에 요 좌측 날개에다가 딱 여기 딱 맞춰서 두 가지를 딱 써놔요. 자 첫 번째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동일성. 필기하는 연습을 배우라고. 요거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필기해서 나머지 과목에도 써먹으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다 이렇게 써놔요. 두 번째 연속성이라고 써놔. 연속성. 그러면 이때 연속성은 토지가 붙어 있어야 돼. 지반의 연속성이라는 거야. 뭐의 연속성? 지반의 연속성이야. 지반의 연속성.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동일해야 돼. 뭐 해야 돼? 연속돼야 돼. 이때 연속은 무슨 성? 집안의 연속성. 자, 그럼 오늘 개념 지난주에 우리 하나 개념을 배웠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몇 필지? 두 필지. 두 필지를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고 그래? 합병.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읽어봐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올해 합병의 성립 요건이 올해 등기법하고 연결해서 2.5점짜리가 출제되고. 그럼 지난주에도 지난달 우리 몇 달 전에 강의할 때 합병의 성립 요건 나옵니다.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5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2.5점짜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법에 나왔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필지 한 걸만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합병. 그럼 합병의 성립 요건 읽어봐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자, 그러면 내용으로 쏙 들어가서 1번 기억을 1번에다 줄 한번 걸어보죠. 어디다 줄 꺼놔야 돼? 집안 부여제게 동일. 동일에다 줄 한번 다 꺼놔야 되네. 2번은 지목이 읽어봐요. 동일. 3번의 소유자 동일. 4번의 집안이 연속 줄 쳐놓고 5번의 축척이 뭐 해야 돼? 동일. 6번은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돼. 공통점은 자 그러면 이제 공통점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그러면 좌측 날개 그 옆에 딱 정리가 돼서 그러니까 요걸 딱 정리해 놓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돼서면 어떻게 해야 돼? 정돈이 돼야죠. 정돈이 돼서면 외워야죠. 외워야죠. 이해도 됐으니까. 그럼 필지의 성립 요건을 읽어봐요. 무슨 성?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잠시 이제 쉬었다 가야죠. 자, 그럼 봐봐요. 자, 지적의 3요소. 그럼 또 연습해 보는 거예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지적의 몇 요소? 3요소.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 필지. 그러면 이번에 이제 무슨 토지? 주된 토지. 주된 토지가 있으면 정된 토지. 그럼 오른쪽 3번을 가봐요. 뭐가 있죠? 양입지. 그러면 양입지 그러면 필기 연습을 일단은 요 옆에 양입지 옆에 좌측 우측 날개에다가 딱 이렇게 써놔요. 정된 토지다. 내용 생각하지 말고 정된 토지를 뭐라고 그런다? 양입지. 자, 거기 되도록이면 책 내용 안에 정리를 하지 말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습관을 안 들으니까 여기 이제 여기 요쪽에다 딱 해놓고 양입지 옆에다 놓으면 난징 기본서가 지저분해지거든. 그러니까 요 양입지 좌측 날개 여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뭐라고 써놔요? 정된 토지 딱 필기하는 연습을 딱 양입지 옆에다. 그러면 봐봐. 그러면 주된 토지는 뭐라고 그래? 필지. 정된 토지를 양입지. 그러면 나중에 지목과 관련돼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이라고 쓰고 2번. 그래서 주지목. 자,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반영이라고 써요. 반영이라고 써놓으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입지의 개념은 정된 토지야. 그럼 연결되기 위해서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야.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표현한 거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공장 안에 도로잖아. 읽어봐요. 공장 안에 도로. 여기에서 주지목은 뭘까요? 도로죠. 어디 안에 있어? 공장 안. 공장 안에 도로는 그러면 무슨 용지다? 지목이 공장 용지로 빠지는 거야. 공장 용지. 올해 출제된 지문이잖아. 자, 이때 도로가 바로 주지목이 주된 토지라는 거야. 근데 도로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공장 안. 그러면 이때 지목은 무슨 용지다? 공장 용지가 돼. 그러면 아파트 안 도로는 뭘까요? 아파트 그러면 안 돼. 아파트라는 지목은 없어. 아파트는 뭐에 지목이 대거든. 대. 그래서 올해 출제된 지문이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직간접으로 해서 우리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정된 토지를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양입지. 정된 토지를 양입지. 주된 토지를 필지.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드려야죠. 그 양자가 바로 뭐냐? 양입지가 되는 거야.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서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딱 정리될 거. 자, 이제 봐봐요. 자, 모든 토지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토지의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여기서 소유 지적, 법 지적이 나오고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슨 성이어야 돼?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그러면 자식이 없으면 뭘 드려? 양자. 그러면 무슨지? 장입지. 무슨 토지? 정된 토지. 그러면 거기 307페이지 가서 첫 줄에 한번 봐봐요. 자, 필지 획정 기준 중 지목이 다른 토지의 경우 주된 토지에 편입하여 한 필지로 획정되는 거기에다 밑줄을 딱 꺼놔요. 뭐라고 써놨다? 정된 토지다. 그래서 그 밑에 1이라고 나와 있는데 방주를 한번 봐봐요. 정된 토지를 양입하는 것은 읽어봐요. 주지목 추정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주지목 추정 줄 쳐놓으세요. 자, 이는 지적 도면의 일란성을 이해한 것이다. 한번 뭐예요? 연관성. 하나의 일관성은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런 한꺼번에 한 번에 딱 보면 뭐야 짝짝짝 나오게 하는 뭐예요? 일람성. 남자가 열람할 남자거든. 예, 그러면 일람성이라는 것은 개연성이 하나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양입지는 무슨 토지? 정된 토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말하는 거다. 표현한 거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제. 지웠어요, 안 지웠어요? 지웠어요. 그러면 우리 형님들은 지우는 순간 머릿속에 싹 지워져 버려. 그러면 자기가 지워지기 전에 뭐예요? 안 지워지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자, 토지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필지입니다. 필지와 관련된 요소. 그럼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뭐 해야 돼? 연속해야 되고 양입지는 무슨 토지? 정된 토지, 즉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반영한 거다. 그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그럼 집에 가서 복습하지 말고 일단 이번 달 코스에는 그것만 복습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연습해, 연습. 자, 기본서를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기초인문서에 딱딱 정리가 되고 목차를 잡고 흐름을 잡고 개념을 잡아가는 연습. 그게 쌓이면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급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올해 공부 좀 했다가 뭐예요? 오늘 불합격해서 뭐예요? 급하다고 생각해서 급하게 하면 또 내년에 시험 볼 때 또 대충 풀게 돼요. 지금은 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 들어간다는 거.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